상당히 민주주의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는 그거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역시 그 차이를 축하하는 게 민주주의라면 이게 진짜 민주주의네. 예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의미가 요즘 맞아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왜냐하면 처음에 조선이 건국했을 때 경국 대전에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왕도 사대부가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부가 왕의 공동 정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사대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거든요. 왕의 나라가 아니라. 그 신하잖아요. 어쨌든 신하인데 왕 앞에서 언성을 그렇게 높여서 그게 정말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그건 표현하셨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말로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할 소리 다 아니 하고 그게 정말 무슨 그랬어요? 얘기냐면요. 중세랑 비슷한데 중세 신학자들도 서양에서 책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앞에는 다 신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다음에 본론은 전부 다 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맺은 말에는 또 신의 찬양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랑 토론할 때도 다 총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조안이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맞닥뜨는 거죠. 그다음에 끝날 때 다시 마무리. 네. 임금도 윤호하여 힘들죠. 주시옵소서. 극한 직업이네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인조 같은 경우는요. 반정을 통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감독 인터뷰를 보고도 제가 느낀 건데 그거 굉장히 잘 잡아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정을 통해서 집권한 그 임금은 정통성이 없어요.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박해일 씨가 연기했던 것의 근본은 불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불안하다도 있지만 자기 내면이 이미 불안한 거예요. 우리 탁 고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에요. 왕하고 사대부 간의 협치다. 그렇죠. 그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네, 있다고 필요하죠. 봅니다. 협치라는 표현이 요새 너무 남발하는데 그거는 관공서끼리 무슨 문서 보내면서 도와달랄 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치 또는 네네. 공치 아, 이런 표현을 공동, 써요. 공동정권. 네, 이런 표현을 쓰지. 협치는 관공서의 관아들의 아전들이나 뭐 관아들 이 사람들이 쓰는 거지.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네네. 제가 몇 번이 못 꿇겠습니다. 저는 하라는 거 잘합니다. 탁고수의 지적 중에 아주 날카로운 게 조선에서 인조 팀들이 믿었던 거는 그 마지막 숨이 끊어져가는 명나라였어요. 근데 명나라는 망하는 저거예요. 지는 차원이 아니라. 고전의 사설상에 그런 표현 알죠? 일엽 지추라고. 아유 알죠, 그건 알죠. 오동잎 떨어지는 걸 알아야지. 그 망한 나라 붙들고 이랬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그 삼전도 이후에 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 강화도에서 뭔가 복림대군 둘째 아들 계통이고 첫째 아들은 같이 가지요. 청태동 쫓아서 심양으로. 거기서 세상이 바뀌고 아담살도 만나면서 서양이 이렇게 한다는 게 다 알고서 만원 정도 갖고 근데 그걸 던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세자빈까지 강씨. 이렇게 완고하게 간 겁니다, 인조가. 그거를 더 황당한 거는 1876년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인가 이걸 할 때인데도 그때 이거 몇 년 이걸 쓰자는 서기 몇 년 하듯이 망한 명나라에 그걸 쓰고 있어요. 그 일본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우리식으로 좀 바꾸자 이런 황당한 일. 200년 동안 그 망한 명나라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워낙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으니까 이 병자호란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까이 아는 만큼 화가 나거든요. 이게 아는 만큼. 저는 평온해요 지금. 편안합니다. 평온하죠. 예. 저는 제가 메조이스트 같아요. 계속 맞으니까 너무 쉬워요. 가까이 있으니까. 저는 뭐 이제 그 예전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그 만문 강좌라는 걸 들었어요. 만문이라는 게 만주 문자죠. 청나라 그 문자예요. 만주 문자. 예, 문자죠. 이제 왜 그거를 알아야 되냐면 청나라를 알아야 되고 청나라를 알게 되면은 병자호란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병자호란 자체에 대한 이해가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전쟁사 같은 거와 연결돼 갖고 그걸 이해함으로써 실제로는 남한산성을 거꾸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지는 나 예전에 못 그런 수업도 예, 받아본 적이 있다. 자랑이죠. 예. 그리고 좋아요. 그렇게 짧게 자랑하면 길게 자랑을 하는 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만 요 정도는 괜찮아요. 중간 게 짧게 짧게.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주 문자를 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자랑. 좋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가면은 삼전도비라고 있어요. 예. 그 인조가 거기서 무릎 꿇고서 저를 삼괴 구고도라고 그러죠. 3번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 삼전도비를 성채동이 이제 가면서 기념비로 세는데 3나라 문자로 돼 있어요. 한문, 몽골어, 만주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게 이제 만주 이 사람들은 몽골하고 같이 연합 세력이에요. 청태종 어머니 다 몽골 사람들이에요. 만주에 관한 그 청실록이죠. 그 기본 사료 맨 앞에 나오는 게 나란 오르가고 죽토스 온다. 나란 오르가고 죽토스 온다. 이렇게 나와요. 16세기의 만주어예요. 아니 근데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고수 외전이거든요 프로그램 제목이. 근데 자꾸만 선생 하면 이게 선생 외전으로 또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수. 내가 고수돼가지고 고수. 늘 하는 저희는 다 거. 고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백오수님 그 얘기는 지금 만주어 몽골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 앞에 얘기를 간단히 우리말로 하면은 백두산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얀 산이 있으니 거기에 동해 거품진 곳에 이곳이 바로 우리의 땅이다 이런 거예요. 백두산 선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만주 사람들의 성산이 백두산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까 삼전도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석촌호수에 세워져 그렇죠, 있잖아요. 세워져 근데 있죠. 이게 참 기구하잖아요. 이 삼전도비도 이렇게 묻었다가 다시 뭐 이렇게 했다가 또 묻었다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그냥 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치욕스러운 역사도 역사의 일부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는 언제나 그 현재에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묻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드러낼 때도 있고 그럼 그때그때 다른 거죠. 한 가지 원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 당시의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건 치욕은 감춰야 된다. 근데 아니다. 치욕은 우리가 보고 뼈에 새겨야 된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충돌하지만 사실 그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걸 가지고 후세들이 어떻게 긍정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아들하고 영화를 같이 봤어요. 예. 같이 봤는데 딱 끝나고 나와서 2가지 점에서 침울해 하더라고요. 우리 왕이 정말 치욕적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데 여기 흙이 묻어요. 그걸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영화 음악을 갖다가 일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루이치 사카모토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된 거예요. 침울해가지고 원래 저랑 둘이 영화 보고 나서 어디 가기로 했는데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리에 눕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는 감수성이 엄청난 친구네. 이 영화는 꽤 성공한 것 같다. 저는 모든 인식의 전부가 기억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 기억을 갖다가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 기억을 지웠다, 되살렸다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다룬 영화에 네. 사카모토 유이치라는 일본 네. 음악 감독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그게 88년인가요?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네, 문제. 거기 그 음악도 루이치 사카모토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요? 엄청 평가받았죠. 그리고 사실 그 영화의 음악을 맡으면서 사카모토가 세계적인 영화 음악가로 부상해요. 네. 근데 그것도 청나라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일본 사람이 음악 감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 아들이 놀래더라고. 왜 일본 사람을 썼을까? 근데 웰컴 투 동박골도 일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이거 환동혁 감독님이 찍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감독님이 마지막 판제란 레버넌트라는 영화 들다 음악이 좋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그 느낌을 섞어서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들다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 감독님이 만드셨던 거라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다. 맞아.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마지막 황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다른 영화 음악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마지막 황제 때 음악하고 좀 제가 볼 땐 다른데 이 영화가 굉장한 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크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그 정말 그냥 그 우리 고전적인 의미에서 배경으로 그 음악을 갖다가 처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음악을 강조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저는 독특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그 네. 소녀시대 같은 경우도 작곡자는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안무는 미국 사람이고. 그럼 뭐 저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요즘 뭐 음악이 뭐 꼭 케이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국적성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쪽으로 그렇죠. 향하고 전혀 있고. 뭐 아니 근데 거기서 극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할복 하잖아요. 근데 실제 할복은 또 그렇게 그거는 좀 무리가 있죠, 할복 아시죠? 할복 네, 입어서 그 조금 일본 네. 사무라이 문화인가 했는데 거기 영화에는 나온다고 들어서 네, 저도 들었는데 할복은 보통은 이제 2인 1조가 하는 거죠. 혼자 못 하고.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하시다가 근데 우회가 뒤에서 이제 목을 쳐주는 사람이 죽이는 거지. 해주셔야 그 돼요. 이게 찔러가지고서 죽으려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칼로 이제 목을 쳐주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는 없었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쳐달라고 하지. 아니 그게 의식이니까. 아 의식. 이거는 이제 자기 어떤 저항의 표시잖아요.